안녕하십니까.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커머셜 리스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리스 어그리먼트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계약서를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두툼하게 많이 주거든요. 길게 다 영어로 써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아니고,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훑어보면서 사인하시기 전에 빌딩주 입장에서 또는 이 테넌트 입장에서 이 내용이 뭔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추려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계약을 하실 때 내가 랜드로드 입장이든 테넌트 입장이든 좀 더 이해를 하시는 상태에서 체결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서명하시기 전에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서명하시기 전에 그래도 변호사하고도 좀 얘기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아는 게, 기본적으로 아는 게 좋지 않나 할 만한 내용으로 한번 추리겠습니다.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행되는 동안에 또는 계약이 끝날 때쯤에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걸 알았어야지 실수를 안 하시는데,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가 나중에 와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,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계약 기간, 일단은 계약 기간은 커머셜이기 때문에 짧아도 한 3년, 5년을 하고 길면은 10년, 20년도 하잖아요. 계약 기간에서 이제 많이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옵션 to renew 이런 식인데, 그래서 10년에 10년, 그러면 10년이 끝날 때쯤에는 또 옵션을 행사하면 10년이 연장된다.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옵션을 행사하면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했잖아요.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. 보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. 10년에 10년이면 일단 첫 번째 10년이 끝날 때쯤에 끝나는 게 만약에 올해 2021년 12월 31일이다. 그러면 끝나기 3개월 전에, 그리고 6개월 전에, 요 사이, 그죠? 그러면 12월 31일이면 10월, 9월, 8월, 그죠? 8월 말. 그 다음에 3개월 더 가야지 6개월 되겠죠? 그러면 7, 6, 5, 5월 말. 그럼 5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옵션 한다. 나는 옵션을 쓰겠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. 근데 그걸 많이들 놓쳐서 9월, 10월 또 연말 다 돼가지고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가셔갖고 그때 가서 옵션 하러 왔어요. 이러면 이제 무효라 이거죠.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. 기한을 놓치신 거예요. 그리고 그 기한을 하실 때 옵션을 행사할 때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매니저한테 저 옵션 행사하겠습니다. 말로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. 왜냐면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로 쓰는 그 계약서 월딩이 그렇지 않습니다. 항상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. 서면이라는 거는 일종의 편지를 쓰는 식이겠죠. 근데 그 계약서에 또 노리스라는 클러스가 항상 있거든요. 보통 스탠다드는.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면이라는 거는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도 서면,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, 근데 커머셜 계약서 스탠다드에는 항상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certified mail로 이 주소로 보내야 된다.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간에 노리스라는 클로스에 써 있는 대로, 거기에 랜드로드는 어디로, 테넌트는 어디로, 그럼 그 주소로 정확히 써서 보내는 게 정식으로는 그게 법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걸 의외로들 많이 미스하셔가지고 기한이 지났다고 옵션을 안 받아줘요 이러거든요. 그거는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10년 전에 사인할 때 도와드렸던 변호사가 10년 끝날 때쯤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옵션 할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, 안 가르쳐 주거든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스스로 알고 챙기셔야 되는 문제라 이거죠.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식당들이 특히 그런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 팔고 나가거든요. 처음에 공사하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한 돈도 있고, 근데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서 손님들도 이제 많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가 됐어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럴 때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는 거예요. 자리가 잘 잡혀서 잘 팔고 있으면. 근데 그때 옵션 행사를 해야 또 다음 10년이 있는데, 안 그러면 쫓겨나게 생겼거든요. 그럴 때 랜드로드가 이거 잘 되는데 이거 내가 넘겨받아야지,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, 이렇게 하고 일부러 안 받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면 그 자리가 잘 되니까 여기 오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근데 기한을 내가 놓쳐서 못 들어온다, 이게 문제거든요.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옵션을 잘 행사해서 들어와서 이제 원하셨던 대로 내가 이걸 팔고 나간다 이거죠.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한테 통째로 비즈니스 팔고 나가는 거예요. 비즈니스 팔 때에는 리스가 같이 남아 있어야 팔리는 거거든요. 리스가 지금 10년 행사했으니까 10년짜리가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자리에서 있을 때 딴 사람이 들어와서
있을 수 있는 상황은 보통은 이겁니다. 아예 리스를 넘겨준다. 또는 내가 서브리스를 준다. 이런 개념이거든요. 근데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팔고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데 한 구석을 딴 사람이 쓰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서브리스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고 이 사람은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팔고 나갔는데 그래서 리스를 난 넘겼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나는 이 리스에 걸려 있어요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막상 자기가 해보는데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사업이 잘 안 된다. 그래서 렌트를 못 내고 결국은 또 망하기까지 한다. 심한 경우에는. 그러면 만세 부르고 나가시거든요. 그러면 렌트를 못 내는.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비즈니스가 망했으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거를 물어낼 능력이 없으세요. 그러면은 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저 사람 이제 걸려있지 이름이. 이 사람을 쫓아간다 이거죠. 그럼 이 사람을 쫓아가면은 나는 나온 지 한 4년 5년 됐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렌트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. 이걸 피하기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. 내가 비즈니스를 팔고 나갈 때에는 그러니까 랜드로드하고 꼭 이걸 문서로 받는 게 좋습니다. 말로는 소용없어요. 부동산은 말로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. 다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 리스에서 완전히 윌리스 된다. 이 윌리스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에도 당연히 변호사가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분이 잘 해놓고 팔고 나갔어요. 그래서 또 다음 분이 또 팔고 나갔어요. 또 팔고 나갔어요. 이런 식으로 계속 팔면서 리스를 넘겨주고 갔거든요. 한 5번 그랬습니다. 마지막 사람이 망했어요. 근데 리스가 기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만세 부르고 나가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4명, 5명이 다 소송을 걸렸습니다.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내가 리스에 걸려 있느냐 아니냐는 자동으로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. 어쨌든 그때 저희 손님은 사실 1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일단 소송이 걸렸으니까 또 대꾸를 하고 변호사비 내고 또 한 몇 달은 싸우셨죠. 하지만 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니까 오늘은 옵션, 그 다음에 릴리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. 또 계속해서 아직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